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평택을 후보로 확정된 김영남 전 의원은 이렇게 밝혔지요. 이번 평택을 선거에서 아직도 내란에 대한 반성을 회피하는 정당의 후보가 당선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지난 대선과 여러 정책적인 사안에서 이어지던 범여권의 공조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앞서 출발하신 조국 후보님과 김재현 후보님과도 마음을 열고 대화하고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자, 박시영 대표도 이런 발언을 했지요. 투표용지 인쇄 들어가기 전 이쯤에 극적인 단일화를 할 가능성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네. 그렇게 만약에 후보 간의 단일화가 안 되면 유권자들이 앞서 있는 후보 쪽으로 표를 뭐 민주당이 됐든 네. 민주당 김영남 후보이 됐든 조국 후보가 됐든 둘 중에 앞서 있는 후보 쪽으로 좀 더 표를 몰아줄 가능성이 있다. 유권자 스스로가 네. 한 명한테 이제 몰빵하면서 단일화를 하는 거죠. 표로서 단일화하는 거죠. 후보 간의 단일화가 아니라. 그래서 결국은 유이동한테 넘겨줄 수는 없다. 그거는 뭐 내란 세력에 넘겨주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는 김영남 조국 김영남 두 분 다 열려 있지 않을까 사후가 그렇게 믿습니다. 네. 유명 정치패 북러 빅조이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조국 대표에게는 매우 절묘한 김용남. 쉬운 선거는 없다. 대권 가는 길은 더 어렵다. 평택을은 3자 구도가 아닌 5자 구도다. 진보당 김재현, 황교안도 10% 정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지명도 없는 후보를 민주당에서 내면 손쉽게 조국 대표가 승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민주당에 약간 섭섭함을 표하는 분들 있는 것 같은데 지명도 낮은 후보를 투입하면 포커싱이 국힘 유이동 황교안 대 조국으로 짜여진다. 시간이 갈수록 조국 대표만 공격받게 된다 이거지. 이 구도에서 지명도 높은 김용남을 투입하면 유이동 황교안 단일화는 물 건너가고 조국이냐 아니냐로 구도가 재편된다. 유이동은 우리가 보기엔 인지도가 처참한 후보로 보이지만 평택을에서 무려 3선을 했던 인물이다. 무슨 말이냐? 평택을 주민은 유이동에게 10년 넘게 투표를 해줬다는 말이다. 김영남은 민주당이지만 국힘 색깔이 아직 강하다. 거기다 평택을의 연고도 없다. 연고로 조국을 공격하지 못하고 민주당 정통성을 조국에게 따질 수도 없다. 그래서 국힘 유이동과 황교안을 더 공격해서 민주당 내 입지를 다지는 역할인 것을 잘 알 것이다. 즉 조국을 공격할 수 없는 후보를 공천해준 것이 민주당이 해줄 수 있는 최대의 배려다. 민주당이 좀 약한 후보를 공천한다는 것도 다 상대적인 것이다. 너무 약하면 평택 주민 무시한다고 국힘 쪽에 더 결집이 될 것이니 김영남 정도가 가장 무난하고 적절한 것이지. 타자 후보의 구도, 김영남의 처지,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굉장히 절묘한 공천이다. 자, 평택을에 이광재를 검토했으나 이광재가 고사한 이유에 대해 지난 대선에서 정권 재창출을 위해 헌신한 조국 대표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내가 나선다면 이겨도 져도 결국 진영 전체의 패배가 될 뿐이다. 라는 발언으로 평택을 선거의 성격을 규정해버렸고 그러니 김영남에게 평택을 선거는 매우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걸 본인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조국과의 대결을 통해 김영남의 체급은 올라갈 것이고 만약 낙선을 하더라도 어떤 경쟁을 했느냐에 따라 낙선과 함께 정치 인생이 접힐지 오히려 더 비상할지가 결정될 것입니다. 건투를 빕니다. 조작기소 국조특위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출석했습니다. 그럼 여기 못 털어나왔어 김성태 증인. 예? 보니까 나오죠. 저 혼자 예를 들어 데려다가 매일 뭐 옛날에 뭐 일본 수사들처럼 뭐 고문하고 그런 거 참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근데 이 자리에 비롯해서 뭐 제가 정말 존경했던 하고 정말로 제가 지지했던 분 계셨는데 저 못난 저 때문에 누가 돼가지고 그 부분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속죄도 하고 있고요. 제 자신도 창피합니다. 사실은 저 평생에 제 마음속에 영웅이었는데, 그리고 여기 계신 민주당 의원님들도 저 평생 민주당 했던 사람입니다. 자, 검사 압박한다고 그래서 압박하는 건 당연한 건데 그 압박의 수준이 예를 들어 혼자 데려다가 조사하고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참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의원님들이 겪어보지 않았겠지만 친동생, 여동 남편, 사촌 형, 저 30년 같이 있던 동료들 전부 다 잡아다 놓고 핀셋을 놓고 돌아가지고 어떻게 그것도 희한하게 잘 알아가지고 제가 가까운 사람들만 전부 다 구속을 시켰습니다. 김치 갖다 준 거를 범인 도피,
뭐 이화영 씨 컴퓨터 관련된 사람도 8명 구속되고 컴퓨터 하나 없앤 걸로 8명을 구속시켰습니다. 그리고 뭐 저 태국에 있을 때 잠깐 왔다 가면 뭐 범인 도피, 뭐 증거인멸 이거 잠깐만요.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 모를 일입니다. 그 언론을 통해서 이재명 경기지사와는 공범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이제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보세요. 언론에다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제 그 뭐 재판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 시작할 때 제 취지의 말은 이화영 부지사님하고는 저하고는 관계가 돼 있는데 제가 뭐 이 자리에서 뭐 실명을 거론한 건 그렇고 그분에 대한 거는 제가 본 적도 없고 뭐 대가를 받은 것도 없고 상대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방을 부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 대납이다. 검찰에서 이렇게 끌고 갑니다. 증인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 저하고 공무원 관계는 아니다라고 이미 법정에서 진술했고요. 네. 나머지 부분은 네. 제 재판에 관련된 거라 예. 답변을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이재명 지사 본 적도 없고 공범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했다.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법정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느 검사, 누가 여기 수사검사 와 있는데, 저 악랄하게 수사하는 저 검사가, 저희 여동 바람 핀다고 저한테 얘기하고 둘이 이혼했습니다. 김태현이 저 보도 본다고. 최민희 의원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성태, 이재명 한 번도 본 적 없고 대가도 안 받았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누가 되어 죄송, 속죄한다. 공범 관계 아니야. 가족 동료들 구속돼. 검찰 원망해. 이게 진실, 공소 취소. 하정우 수석에게 출마라고 으스대던 한동훈은 막상 출마가 현실화되자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하정우 전 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북갑에 출마하라고 해야 출마할 거고 아니면 청와대에 남겠다고 말했었는데 출마하는 것을 보니 이재명 대통령이 결국 출마 지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 전 수석과 청와대에 묻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하 전 수석에게 부산 북갑 출마 지시한 것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불법 선거 개입입니다. 위기가 오니 정치검찰의 DNA가 발동한 것입니까? 늘 검언 합작이었듯 언론도 발동이 되어야 하는데 다음 기사를 보면 역시나입니다. 하정우 수석 출마에 이재명 대통령과 AI 정책을 공격하는데 조선일보 사설 작업 걸지 말라더니 AI 수석 출마 국민 속이는 것 중앙일보 사설 AI 국가대계보다 선거 전략이 우선인가 동아일보 사설 10달 된 AI 수석 한 달도 안 된 청 대변인의 보선 출마 한국일보 사설 하정우 사의 선거에 휘둘리는 AI 3대 강국 세계일보 사설 하정우 출마 초읽기 청와대 근무는 선거 스펙용인가 조중동과 정치검찰의 시대는 이미 골로 갔습니다. 권순표의 뉴스아이킥에 출연한 장해찬은 이렇게 밝혔지요. 저도 무소속일 때 여론조사 제가 무소속인데 28%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보수 지지층들은 정당 후보 쪽으로 미워도 하게 돼 있어요. 박민식 전 장관 같은 경우는 거기서 초중고 다 나오고 그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2번이나 했기 때문에 지역 밀착형이라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훨씬 더 강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부산은 짧게 말씀드리면 해운대나 광안리 같은 지역은 외지 유입이 굉장히 많아요. 북구 같은 원도심은 토박이 분들이 굉장히 많이 살거든요. 원주민 비율이 높아요. 그래서 여기서 학교를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이 동네를 아느냐가 부산의 다른 지역보다 더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후보가 선정되면 결국 갈수록 국민의힘과 민주당 사이의 싸움으로 갈 확률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단일화 가능성은 제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본선을 가면 제 경우도 마찬가지였듯이 주민들께서 투표를 통해 정당 후보 중심으로 사실상의 단일화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10%를 넘느냐 마느냐가 아마 도전 과제일 거고 실제 투표함을 개봉하면 그리고 또 한 가지 박민식 전 장관은 이번 선거 결과가 안 좋아도 앞으로 2년 더 북구를 지킬 사람입니다. 북구 사람이니까요. 이제 더 갈 데가 없어요. 가정이지만 한동훈 씨 같은 경우는 이번에 북구에서 당선 안 되면 다음 총선까지 2년 동안 북구에 있겠습니까? 딴데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할 게 너무 뻔하잖아요. 얼마 전까지 대구 수성 기웃거렸던 분이잖아요. 라고 일갈했습니다. 하정우가 부산 사투리를 쓰는 순간 게임은 끝날 것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